입시를 묻다 피기맘.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교육감 취임 100일이 이제 막 지났는데요. 혁신학교에 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는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이혜용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 먼저 살펴볼까요? 네. 제일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이 혁신학교라고 합니다. 경기, 강원, 부산, 전남, 전북에서 혁신학교가 축소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교원 그리고 학부모 모두에게서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요. 임태희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미래학교로 바꾸고 혁신교육 대신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즉 IB 도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내년부터는 혁신학교를 새로 지정하거나 다시 지정하지도 않을 방침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7월 6일에 시행했던 인터뷰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혁신학교로 지정되느냐 지정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학생에게 쓰여지는 교육비가 차이 심하게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인터뷰를 진행을 하셨네요. 혁신학교 이게 처음에 이제 민사고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원래 평준화 됐죠. 네. 박정희 대통령이 평준화 정책을 펴기 이전에는 고등학교도 시험 봐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봐서 가는 학교, 그렇지 않은 학교, 대학 입시 결과가 무지하게 달랐죠. 그래서 이제 5대 공립이니 경기고가 그때 싹쓸이하고 뭐 이런 편차가 굉장히 컸는데 부작용이 있었죠. 어떤 부작용이 있었냐면 사교육비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본고사를 하거나 그 고등학교 입시 시험 자체 중학교 때 재수하는 애들도 있었어. 이제 부작용이 너무 심하니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시행한 것 중에 보면은 과소비를 근절하거나 걸리지 말고 해라. 그래서 뭐 가정의례 준칙, 호텔에서 결혼식 못하게 하기도 하고. 과외가 너무 극성화되니까 이제 이런 거 못하게 한다 식으로 이제 그 획일화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 표준화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근데 표준화 이후에는 고등학교가 다 똑같았어요. 싹 똑같았어. 그러다가 이제 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그 최초로 뚫은 게 누구냐면 민사고입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가 파스텔 위협이 이제 전 재산을 털어서 국가 인재를 양성하겠다. 글로벌 인재죠. 그래서 사실은 진짜 전 재산을 쏟아 부었고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초창기 친구들이 이제 아이브리그에 전부 다 진학을 해서 지금도 뭐 굉장히 유명한 보딩 스쿨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자사고가 생겼죠. 그리고 근데 자사고는 원칙이 있었어요. 국가가 우리나라는 또 그게 먼저 웃긴 거죠. 사립학교에 돈을 주는 나라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립학교를 국가가 가난하니까 과거에 다 지을 수 없었어. 그래서 사립학교가 학교를 짓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줄게 방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공립이랑 사립이 차이가 별로 없어. 이게 되게 이제 단기간에 어쨌든 학교를 많이 설립하기 위한 그 부작용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립학교에도 원래 돈을 주고 있었는데 자사고는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해서 다 재단 전입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재단 전입금하고 학생이 돈을 내서 운영하는 자가부담이죠. 그걸 위주로 돌아가게 해라. 그래서 민사고는 진짜 파스테르의 전 재산을. 네, 최 회장님이 정말 전 재산을 헌납해서 운영이 됐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상상고도 생기고 이 두 개는 전적으로 개인이 한 거야. 근데 이제 자사고가 확대되면서 포항제철고가 생길 때 이제 약간 변화가 있었죠. 포항제철고는 포항제철 임직원을 50%를 뽑는 조건을 단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 그 직원들에 대한 복지 플러스 그다음에 자사고의 형태를 띠고 있었죠. 현대총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자사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여기서 이제 특목고나 특성화고는 빼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평준화가 깨진 거야. 평준화가 깨져가지고 이제 고등학교의 색깔, 특성 이런 게 나타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사립에 갈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사립 자사고로 가려면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해요. 어떤 뭐죠? 능력이요? 경제력?
그 경제력도 등록금이 비싸니까 또 예. 성적도 좀 좋아야 되지 음흠. 않을까요? 그렇죠. 돈도 있어야 되고 성적도 있어야 돼. 왜냐하면 입학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돈도 없고 성적도 없거나 아니면 돈은 있으나 성적이 안 되거나 성적은 되는데 돈이 없는 이 친구들도 그런 걸 해보고 싶어. 그래서 이제 혁신학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고가 하는 좋은 시스템과 방식을 공립에서도 해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혁신학교 또는 이제 지역마다 그런 과제를 하는 학교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생긴 게 이제 혁신학교예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은 이제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없어.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이 임태희 교육감님이 지적했듯이 그 친구들한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소하겠다 이런 거죠. 근데 뭐 혁신학교가 자사고랑 비슷해요. 뭐 100% 성과를 내는 것도 아니고 공과가 뚜렷하게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느 학교 시스템이나 교육 시스템이 정착이 되려면 적어도 100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안 했는데 이게 교육감이 또 바뀔 때마다 정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혼선을 주는 거고, 솔직히 이제 학생들이나 소비자들, 교육 소비자들 입장에서 혼란이 초래된다. 상당히 이런 어려운 측면이죠. 어쨌든 지금 그 진보 교육감들이 지난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뭐 거의 대부분 장악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소위 보수 교육감들이 되면서 한 정책의 1번은, 여기는 이제 혁신학교가 나왔는데 1번은 뭐냐면 저거죠. 다시 시험 보겠다. 일제고사를 부활해서. 오늘 우리 윤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일제고사 부활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한 줄 세우기를 다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쟁심을 좀 도입하고 그 부추겨서 기초학력이 딸리는 걸 좀 없애겠다. 근데 이제 여기 두 가지 의문이 생기겠죠. 뭐냐면 요즘 공부를 안 하는 거하고 과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도 선진국이 돼가지고 굳이 뭐 공부에 목을 매서도 안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안 하는 측면이 있는 건데, 그렇다고 뭐 그 친구들이 저는 학업 능력이 없거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식, 지혜가 없다고 보진 않아요. 유튜브만 보고 배워도 돼. 충분히 뭐 문제 없어. 그리고 뭐 MZ 세대들이 뭐 단축어를 쓴다는데 그건 옛날부터 썼어요. 뭐 그래서 사실은 뭐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만큼 대학 가는 게 최상위권, 의대 가냐, 서울대 가냐 이 정도 급이 아닌 경우는 솔직히 뭐 어느 걸 가도 큰 문제는 없다. 이런 게 좀 있어서 내가 1점을 더 따야 된다는 완강성이 좀 떨어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뭐 일제고사를 부활한다고 중위권 이하의 친구들한테 그렇게 뭐 자극과 스트레스가 별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근데 그게 이제 화두가 1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혁신학교를 좀 정리해보겠다. 뭐 그런 이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주호 장관이 이제 어쨌든 별일 없으면 세 번째 장관으로 부임을 할 텐데, 근데 이주호 장관이 어쨌거나 미국 유학파로 일본식의 학력고사만 보던 우리나라 입시 시스템을 미국식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원래 일제 방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했다가 이제는 미국 방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일부 진보 세력이나 뭐 진보 교육감들이 원하는 건 유럽식, 북유럽식인 거죠. 그래서 핀란드, 스웨덴 이런 게 거론이 되고, 이제 일제는 거의 없어져 가고 미국 제품이 거의 득세하고 있는 구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혼동이 좀 있는 건데, 뭐 당연히 민주화되고 선진화된 사회에서는 뭐 백가쟁명이 당연한 거니 뭐 이렇게 간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혁신학교가 사실은 전 붕괴가 되어 가거나 흔들리는 데는 그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의 약간의 혼란이 그걸 초래하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혁신학교가 잘 되고 고교 학점제가 정착을 하려면 정시가 줄어야 되거든. 왜냐하면 학종으로 가야지. 혁신학교도 학종하는 학교 비슷해요. 근데 그게 서야 되는데 느닷없이 학종을 확 줄여버리고 정시를 늘려써. 결국은 일제고사식의 수능, 점수, 득점 능력이 되는 게 주가 되는 구조로 바꿨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야기하는 게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를 도입을 추진하겠다. 와우. 이 이야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뭐 대구나 이런 지역에서는 이미 뭐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요거는 좀 어떤 내용인가요? 정말 몇 군데서 하죠. 되게 어려워요. 저게
그 IB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한국은 아마 대부분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아. 이 사실은 혁신학교를 저거로 바꾸겠다는 건 명분이죠. 명분. 저게 훨씬 좋은 거 맞거든요. 명분인 거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가깝고 명분이야. 그러나 혁신학교가 저렇게 되는 데는 100년 걸리겠죠. 이게 실제로는 저 두 번째 하는 거, 그 혁신학교 애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을 좀 줄인다. 이게 훨씬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그리고 엄마들도 솔직히 혁신학교 되면 싫어해요. 아, 그래요? 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소수야. 왜냐면 그 우리나라 엄마들은 아직도 무슨 데 관심이 없는 대학 가는 거야, 여전히. 왜냐면 대학 가는 거에 관심이 없어지는 학부모들은 언제부터냐면 고2 말 정도부터. 약간 성적이 조금 어차피 못 가. 이게 이제 확정이 돼야 슬퍼요. 돼. 근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우리 애는 아직도 서울대 갈지도 몰라 하기 때문에 혁신학교 가면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는데 저희가 뭐 공부 안 하면 어떻게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맹모 삼천 지교가 여전히 있는 이상 사실은 이렇게 무조건 저기를 옹호하고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지금 아까 혁신학교로 지정되려면 서울에서는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이거 네. 혁신학교 이제 서울은 아직 조희연 교육감이거든요. 진보 교육감인데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저 받을 리가 없어. 일단 선생님들 싫어해요. 너무 힘들어. 많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은 대학 못 가면 어떻게 이런 겁이 있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장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입 구조하고 안 맞는 거예요. 만약에 학종이 100%가 됐으면 혁신학교 가는 게 매우 이로울 수도 있어요. 거기 배우는 게 주로 토론하고 발표도 하고 창의력을 살리는 건데 정시가 늘었어 정작. 근데 정시 수능 시험은 토론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창의적이면 안 되고요. 열심히 반복 학습해가지고 달달달 외우는 걸로 가야 되는데 이 반대인 거지. 그러니까 언밸런스해서 실제로는 힘을 좀 많이 빼는. 이게 지금 이제 당분간은 혁신학교나 뭐 학종형 고등학교들이 이제 약간 숨을 죽이는 시기를 거쳐야 될 거고 뭐 이제 정시에 또 부작용이 생기겠죠. 정시 부작용 여전히 많거든요. 이제 정시 문제가 있다라는 게 또 어떤 여론의 본류가 되면은 그때 다시 혁신학교나 이런 학교들이 좀 뜰 확률이 있겠죠. 지금 그러면 혁신학교 고등학교가 많지는 않은 걸로 많지 알고 않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수업은 대부분 토론 발표식 수업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애들도 활기차고 좋아. 근데 입시 결과는 안 좋아. 왜냐면 그걸 중심으로 만든 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입시에 관심 많지 않고 그런 친구들이 모여 있고.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입시 결과는 신경 안 쓰는 그런 학교인 것 같아라는 이미지를 형성했고 학원들도 안 좋아해요. 쟤네들은 공부 안 하는 애. 학원 절대 안 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3년간 삶의 질은 높은데 그러니까 저희 막내도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조금 더 공부를 했었으면 어떨까 이런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거는 제가 뭐 꼴값이라고 보는데 왜냐면 그 당시에 아무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를 가게 됐고 그래서 저는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나중에 누구나 자기 과거는 아름답게 미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입시하고 무관한 또는 입시하고 약간 괴리가 된 학교이기 때문에 입시에 생각이 있는 학부모들의 호응을 받기는 만만치는 않은 그런 건 현실이죠. 저희도 사실은 이사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간 겁니다. 없으니까. 그 직접 보내보시면서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혁신학교가 이런 것이다 약간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수행 평가를 하잖아요. 보통 일반고들도. 근데 대부분의 수업이 수행 평가식인 거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어쨌든 기본 개념을 암기하고 습득하고 그걸 훈련을 받은 친구들은 일반적인 강의식 수업을 따라가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한글을 떼고 간 애들하고 근데 그 와중에 한글을 하나도 안 떼고 입학한 우리 때는 누구도 한글을 모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다 모르면 그걸 가리키면 되는데
30명 중에 25명은 한글을 알고 5명만 몰라. 그러면 이제 이게 원래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한글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그냥 생략해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이 5명이 좀 이렇게 편차가 많이 왜냐면 얘네들은 한글 하나를 배우기 위해 기억을 100번 정도 연습을 해봐야 돼. 그럴 시간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네가 만약에 나이가 고1이 됐다고 쳐봐. 고1이 돼도 그 상태야. 근데 거기 계속 교육 과정에 따라서 나가면 못 따라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성향 자체가 그런 걸 안 좋아하는 친구들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외국에서 리턴한 학생들도 있고. 이제 그런 친구들은 당장 시험 보는 게 아니고 그 과정 평가를 하는 거죠. 야, 몰랐었는데 우리가 요걸 논의하고 요걸 하다 보니 이걸 알게 돼. 예를 들면 이제 한국식 교육 과정은 너무 많은 걸 배워요. 10개를 배워야지 다음 학년을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유럽식은 약간 다르죠. 한 개를 제대로 배우면 학년이 올라가도 돼. 왜냐하면 한 개를 제대로 배우는 동안 말하기 능력, 읽기 능력, 쓰기 능력이 동시에 향상도 되고 사고하는 능력도 커져. 그러니까 그 방식을 배웠어. 다른 데 적용을 해봐. 그리고 그 적용할 기회와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럼 스스로 내가 요 원칙을 가지고 적용해 보니까 되네. 이런 자신감과 그 학습 범위 내지는 과목이 같이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그 유럽 같은 경우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모르겠어요. 저도 안 가봐서 실제인지는 몰라.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떤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이 저는 미술도 재주가 있고 뭐 옷 같은 데 관심이 있으니까 패션을 전공해 볼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패션 공부를 해요. 그리고 막 부모님이 걔를 막 박수를 쳐줘. 한국에서는 전교 1등 안 해도 패션을 한다 그러면 꼴값 떠네 이렇게. 근데 거기는 사회 분위기가 그걸 존중해 주는 분위기인 거죠. 사실 이제 그런 속에서 요것만 쏙 빼온 거예요. 유럽에 있는 학교를. 그 배경 같은 것들이 조금 고려되지 그렇죠. 한국에 않는 딱 거군요. 졸업을 했는데 다 알고 보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사실은 교육은 어쨌든 사회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 시간이 좀 필요하다. 오늘도 이혜웅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